조용한 월세방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자신의 아이도 아닌 아기를 달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동안 그녀는 공원에서의 평범한 산책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고요한 밤이 아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로 깨어났다. 작은 월세방에서 김영자 할머니는 지친 눈과 하얀 머리를 한 72세의 노인으로 부드럽게 아기를 안아주고 있었다. 주름진 그녀의 손이 아기의 등을 쓰다듬으며 달래려 했다. 쉿쉿, 괜찮아 우리 강아지야? 그녀는 피곤에 지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기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는 듯했다. 갑자기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기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당장 문 열어요.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문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 3일 전, 김할머니는 오후의 햇살을 즐기며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봄꽃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다. 그때 그녀는 보았다. 젊은 여성이 비틀거리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할머니는 본능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쓰러진 여성이 안고 있던 아기가 필사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망설임 없이 김할머니는 아기를 안아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다. 누구 좀 119에 전화해주세요. 빨리요.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데리고 갔다. 김할머니는 아기를 안은 채 그 자리에 남았다. 걱정스러운 부모가 달려올 것을 기대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냥 여기 둘 수는 없지? 김할머니는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생각했다. 단호한 눈빛으로 아기의 부모를 찾을 때까지 돌보기로 결심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김할머니는 공원을 돌아다니며 아기를 보여주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것이 없었다. 해가 저물어갈 때쯤 그녀는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한 경찰관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할머니는 좌절감에 눈물이 맺혔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그저 이 아기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마음이 무거워진 채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김할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자신의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왔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이불로 아기를 위한 임시 침대를 만들고 마치 자신의 손주처럼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최 씨, 집주인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최 씨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표정이 매우 엄격해 보였다. 여기서 아이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아기는 어디서 났어요?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최 씨, 제발 들어보세요.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아기 부모님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최 씨는 설득되지 않았다. 그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다. 내일까지 이 아이를 처리하세요. 안 그러면 둘 다 쫓겨날 겁니다. 김할머니는 가슴속에서 공포가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남지 않은 저축으로 재료를 사서 밤새 맛있는 반찬들을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기를 등에 업은 채 김할머니는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손수 만든 음식을 팔면서 동시에 아기의 사진을 보여주며 정보를 구했다.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녀는 해결책을 찾아내리라 다짐했다. 설상가상으로 최 씨가 아기와 함께 거리에 있는 김할머니를 보았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당신 체포되고 싶어하는 거요? 당장 그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유괴 혐의로 신고하겠소. 김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했다. 최 씨, 제발 며칠만 더 주세요. 곧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할머니처럼 책임을 지고 돌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당국에 인계하시겠습니까? 이는 복잡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에 도전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운명이 김할머니를 향해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기에게 고열이 났다. 아기는 떨며 땀을 흘리고 끊임없이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김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약을 샀다. 그녀는 밤새 차가운 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작은 아기를 달래기 위해 부드럽게 노래를 불렀다. 이웃들은 밤새 우는 소리에 짜증이 나서 얇은 벽을 두들겼다. 김할머니는 어깨에 세상의 무게가 실린 듯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침이 밝아오며 새로운 문제들이 밀려왔다. 지친 이웃들이 최 씨에게 항의했던 것이다. 그는 김할머니의 문 앞에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끝이오. 내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소. 당신 이야기 따위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그 아기는 이제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거요. 김할머니는 발밑에 땅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아기를 지킬 수 있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얼마 없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고 기적을 위해 기도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우며 김할머니는 결심을 했다. 더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수 없었다. 내일 그녀는 스스로 경찰서에 가기로 했다.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기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다. 아침이 밝아오자 귀가 찢어질 듯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던 김할머니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최 씨와 함께 두 명의 심각한 표정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이 사람입니다. 최 씨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김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기를 유괴하고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잖아요. 김할머니는 가슴속에서 공포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의 물결이 그녀를 삼킬 듯했다. 하지만 팔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던 힘을 발견했다. 결연한 의지로 그녀는 모든 용기를 모아 상황에 맞서기로 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경찰관 여러분,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를 떨며 시작했다.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저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단지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씨라고 하는 연민 어린 눈빛의 젊은 경찰관 중 한 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김할머니의 자세, 그녀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그를 흥미롭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사진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찰관은 사진들을 살펴보며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성, 주름진 손의 떨림, 그녀의 눈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할머니와 아기를 경찰서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가 김할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을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겁니다. 김할머니가 경찰차로 안내되는 동안 최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드디어 그녀를 떠나보내는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운명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 이 경찰관은 백미러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김할머니는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기를 달래며 다정하고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그가 목격한 장면과 혐의 사이의 대조는 너무나 뚜렷했다. 경찰서에서 김할머니는 작은 조사실로 안내되었다. 회색 벽과 차가운 조명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감정을 담아서 이 경찰관은 귀에 깊게 듣고 가끔씩 메모를 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는 이 사건에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커져갔다. 김할머니의 결단력에 감동하고 그녀의 이야기의 세부사항에 흥미를 느낀 이 경찰관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실종자 보고서를 뒤지고 지역병원과 공원에 연락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서의 TV에서 나오는 뉴스가 모두의 주목을 끌었다. 앵커는 심각한 목소리로 발표했다. 부모 입원, 며칠째 아기 실종, 절망에 빠진 부모, 지역사회에 도움 요청,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김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화면을 가리켰다. 저 아기예요. 바로 이 아기입니다. 마치 운명이 짜놓은 듯 방송 직후 젊은 부부가 경찰서로 달려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불면의 밤들이 새겨져 있었다. 여자는 아기의 사진이 있는 포스터를 들고 있었고 남자는 안내 데스크에서 정보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다. 이 경찰관은 기회를 알아채고 빠르게 그들을 김 할머니와 아기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부모의 눈이 김 할머니를 보고 커졌다. 저분이에요. 엄마가 충격과 안도감에 목이 메며 소리쳤다. 공원 CCTV에 나온 그 여자분이에요. 그녀가 우리 아기를 구해주셨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부모들은 달려가 아들을 안고 흐느끼며 김 할머니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병원, 경찰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찾아다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순수한 감동의 순간에 최 씨가 정식으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들어섰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충격이 번개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분노에서 수치심으로 바뀌었다. 김할머니의 선함과 인내에 감동받은 아기의 부모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할머니에게 후한 보상을 제안했고 그녀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자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김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정이 북받쳐 새로운 집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최 씨를 향해 돌아서서 부드러운 미소로 말하며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 최 씨, 용서합니다. 인생이 너무 짧아서 원한을 품고 살 수는 없죠. 김할머니의 용서의 제스처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민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희망의 빗줄기처럼 도시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녀의 연민, 결단력, 그리고 용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영감을 주었다. 아기 가족의 지원으로 그녀는 마침내 오랜 꿈이었던 작은 식당을 열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의 부엌이라는 애정 어린 이름이 붙은 이 가게는 곧 동네에 인기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김할머니는 필사적인 수색 기간 동안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맛있는 요리를 선보였고 각 요리에는 사랑과 인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김할머니의 놀라운 여정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지역사회 전체에 선행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김할머니의 용서에 깊은 감동을 받은 최 씨는 화해를 결심했다. 그는 주말마다 식당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이를 받아들였다. 서서히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몇 달 후, 햇살 가득한 오후, 김할머니는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공원에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동네의 여러 가정에서 공식적으로 고용한 보모로서였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를 들려주며 벤치에 앉아있던 김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맴돌았다. 인생은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사랑과 친절을 퍼뜨릴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때 공원을 지나가던 최 씨가 이 광경을 보고 멈춰섰다. 그의 마음은 후회와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김할머니, 그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다. 저 할머니 식당에서 더 자주 봉사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김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최 씨에게 손을 내밀었다. 최 씨, 모든 도움은 환영이에요. 어서 오세요. 우리와 함께해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위한 자리가 있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부터 세상에 더 많은 연민을 퍼뜨리는 건 어떨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실천하고자 하는 좋은 행동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렇게 부드러운 오후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변화하는 마음들에 둘러싸인 채 김할머니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 위기의 순간에 동정심으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이제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모했다. 사랑, 용서,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고 나이와 사회적 지위,
환경을 초월하는 유대를 만들어내는 인간 정신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인생의 교훈이었다. 공원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동안 김할머니는 매일이 친절을 퍼뜨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집에서 만든 따뜻한 식사와 환영하는 미소로 한 번에 하나씩 그 기회들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 씨의 입장이었다면 의심이 들더라도 선의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신고하셨을까요? 쉬운 답은 없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를 알려주세요. 이 친절의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지 함께 지켜봅시다.